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교재로는 214페이지부터 출발합니다. 자, 214페이지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가벼운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게 제목이 길게 돼 있죠. 214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대한 보장이라는 제목을 보시면 항상 그 옆에다가 같이 적습니다. 지금 단원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를 이행하는 보장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계약금 등부터 잡으셔야 되는데 계약금 말고 뭐가 또 있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잔금이 포함되어 있음이 시험에 들어옵니다. 이전에는 중도금까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잔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 수업하시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해서 잔금이 들어가 있음을 체크하시고, 이런 제목이 탁 나오면 저절로 기억하셔야 될 것,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 이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를 영어로는 에스컬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렇게까지 연결하니까 쫙 같이 연결해 놓습니다. 제목을 보고 정리합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 이를 영어로는 에스컬로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느낌을 가지실 때, 거래가 불안하니까 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이 단어는 시험에서는 비교적 출제율이 툭 떨어집니다. 그 왜 떨어지는가 하면 1번 조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려가면 1번 예치 권고 찾았습니까? 자, 이 큰 조문이 전체 내용의 50%입니다. 첫째 줄, 개공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목표가 나타났죠. 거래 안전에 다시 줄 것입니다.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계약금 등을, 그때 잔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잔금 해서 계약금 등을 번호 답니다. 1. 기업공인중개사, 개공사 앞에 1번 답니다. 또는 2번 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까지 해서 2번 달아놓고, 이런 사람들 이름으로 공제사업자, 공제사업의 동그라미, 금융기관 동그라미, 그리고 바로 밑에 줄, 옆에 줄이죠. 신탁업자 동그라미 등에게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밑줄 것입니까? 권고할 수 있다라는 긴 조문이고, 그 할 수 있다 밑에다가는 하여야 한다 X까지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서 3번 정도 출제했습니다. 하여야 한다를 틀리게 처리한 게 3번이니까 조문 볼 때마다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전체 내용을 읽어보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제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무슨 사항? 임의적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활동 말동인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단어는 시험에서 중요성이 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문 하나에 전체를 알 수 있는데,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맡길 수 있다, 그죠? 누구에게? 1. 개공사 이름으로 번호 달았죠. 1. 개공사 이름으로. 2번이 누구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들에게 맡겨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사항,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라 부르고 에스컬로다, 영어로는 그렇게 부르는데, 이 단원에서 시험에 나올 때 제일 어려운 게 개공사 이름으로 맡기고, 두 번째 대통령령인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물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 자체가 좀 외진 단원, 좀 후진 단원인데,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누구냐를 시험에서 건다고요. 이게 제일 어려우니까 대비를 합니다.
자, 오른쪽 216페이지 상단 예치 명의자 및 예치 기관 찾았습니까? 상단에 2번에 1번 계약금 등은 또 나오잖아 봐요. 개공사 또는 이렇게 나가니까 개공사의 동그라미, 그리고 옆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대통령령 동그라미 놓고 명의로 예치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하여 예치 명의자는 다음과 같다. 이제 여기가 제일 복잡한데 아무리 복잡해도 체크를 합니다. 자, 1번 개업 공인중개사 이름으로 할 수 있다 그랬다.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 밑줄. 자, 그 다음에 2, 3, 4, 5, 6, 7 양쪽으로 묶어놓고 옆에다가 대통령령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대통령령이라 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물을 때가 제일 어렵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지금 2번에 공제사업자 할 때 공 동그라미 합니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은 동그라미, 보험회사, 보 동그라미, 신탁업자, 신 동그라미 합니까? 채신관서, 우체국이죠. 우체국 이름으로도 맡긴다는 뜻인데 채 동그라미, 그리고 7번 두째 줄에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전 동그라미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걸 때는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예치는 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게 되거든. 개공사 이름으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금 보다시피 동그라미 해드렸지만 많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는가 하면 개, 공, 은, 신, 채를 보전한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암기해 나갑니다. 자, 여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지금 동그라미는 다 해드렸는데 어떻게 공부한다고요? 개, 공, 은, 신체를 보전해라 해서 말로서 기억을 합니다. 자, 동그라미 됐으니까 확인. 공이 뭐였죠? 공제사업자 천천히 찾아갑니다. 은이 뭐죠? 은행,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회사, 저는 전문회사죠. 그러면 암기하기 좀 편리할 겁니다. 자, 맡기는 자는 개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만만치 않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한다고요? 개, 공, 은, 신체를 보전해라 해서 제목을 익혀놓습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얼마나 걸었는지 이때 등록관청 이름으로도 예치할 수 있다. OX, X. 여기 등록관청이란 말 없잖아 지금 그죠? 2년 전에는 소공사 이름으로 예치할 수 있다. X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들어옵니다. 예상 문제는 예를 들어서 변호사 이름으로 예치할 수 있다. X죠. 또는 뭐 법원 이름으로도 예치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틀린다. 그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지금 정리했습니다. 맡길 수 있는데 누구 이름으로? 개공사 또는 대통령령인데 그 자를 어떻게 기억한다? 개, 공, 은, 신체 보존해라 라고 전달을 해놓습니다. 더 이상 어렵게 나올 건 없습니다. 단원이 아주 후진 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죠? 거기까지를 짚어주시고 자, 이제 한 장 넘기시면 217페이지 중요한 단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17쪽 상단에 금지 행위 들어왔고 당연히 왕별을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제목 자체가 중요한 느낌이 딱 오죠. 그래서 금지 행위를 지금부터 공부하는데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금지 행위라 부르고 작년에 법도 많이 개정됐습니다. 추가로 개정이 됐고 원래 100% 출제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행위가 어떤 걸까? 당연히 고민하셔야 되고 시험에서도 반드시 출제한다고 예고했는데 이 금지 행위에서는 가장 크게 해당되는 것이 첫 번째,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된다. 원래 법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개공사 등이 누굴까요?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두 번째 소공사, 중개보조원 이런 사람들은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작년부터 도입되기를 이번에는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서 금지행위가 두 파트로 돌았습니다. 이때 누구든지 하면 안 될 때 누구든지는 누굴까요? 매도인도 하면 안 되고 매수인도 하면 안 되고
윤미향이도 하면 안 되고, 윤미향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국이도 하면 안 되고, 누구라도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해서 파트가 두 가지로 연결이 됐으니까 오늘도 계속 예상되는 문제를 보면서 짚어가겠지만, 금지행위는 개공사 등에게만 적용한다. 그러면 X예요. 누구든지 적용하는 법도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7페이지 밑에 법조문 박스 33조 찾았습니까? 자, 동그라미 1번 줄자 긋습니다. 개공사 등은 다음 각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거 1번부터 몇 번? 9번까지 금지행위가 쫙 돌았습니다. 교재를 석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석 장 정도 넘기시면 페이지가 여기입니다. 226페이지를 펴니다. 226. 자, 226페이지 하단에 보면 역시 33조 금지행위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까? 자, 길게 동그라미 하지 말고 누구든지 동그라미 딱 해놓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호 하나의 방법으로 개공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누구든지에 적용되는 금지행위도 있다. 이렇게 크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217페이지. 자, 금지행위는 반드시 출제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한다? 첫 번째,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개를 잡아놓고 자, 217페이지 하단 개공사 등은 누구다 이런 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218페이지 자, 이제 3번 행정형벌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죠? 이 금지행위는 전부 형벌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물을 때는 형벌로서 구분 짓는 게 기본 틀로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2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 3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 있고 쭉 내려가면 2번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작은 글씨는 됐고 오른쪽 큰 글씨 보면서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219페이지 상단 33조 1항의 금지행위 첫 번째 제목 기억하셔야 돼요.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기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이 기망하는 것은 속이는 행위겠죠. 바로 밑에 법조문 봅니다.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일단 거기 동그라미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겠죠. 내년에 길도 안 나는데 야, 길 나면 대박이다. 비싼 값에 사라. 이렇게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를 하면 안 됩니다. 자, 말이 기니까 거짓된 언행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옆에다가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을 적는데 그것도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다 적으면 복잡하니까 1년에 1,000만 원 그렇게 메모해 놓습니다. 제목하고 형벌이 눈에 맞아야 됩니다. 자, 지금 텍스트했던 거 거짓된 언행 딱 누르면 얼마?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쭉 내려가서 제일 밑에 큰 2번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바로 밑에 법조문 박스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매매를 업 핵심 단어에 동그라미 해놓고 역시 1년에 1,000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제목하고 형벌이 눈에 맞아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1년에 1,000 넘어가서 세 번째 금지 행위 22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3번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협력 행위를 금지하는데 법조문은 그렇게 돼 있죠. 바로 밑에 박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자, 알면서의 밑줄 긋고 그를 통하여 의뢰를 받는 행위 또는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역시 알면서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그래서 이거를 협조하는 행위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 바로 위에는 협력 행위라고 돼 있잖아. 그죠? 뭐 협력이나 협조는 같은 말인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협조라고 고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인데 협조하는 행위, 협조 동그라미 딱 찍고 옆에다가 1년에 1,000만 원 기록합니다.
그래서 무등록업자와 협조 행위를 하면 1년에 1000입니다. 내려가면 큰 4번 중개보수나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것을 금지하는데 법조문 바로 밑에 보니까 사례, 정려. 여러분 사례가 뭐죠? 고맙다고 주는 거 사례예요. 정려, 니 해라 이렇게 주는 게 정려예요. 사례, 정려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핵심 단어 금품 동그라미 놓고 역시 1년에 1000만 원. 지금 4개를 읽어드리고 있는데 가급적 새기셔야 됩니다. 지금은 적기도 바쁘죠 사실. 5번째 금지행위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자, 222페이지 5번째 금지행위. 부동산 등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금지 정서의 중개 또는 매매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바로 밑에 법조문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자 핵심 단어가 정서입니다. 정서에 동그라미 놓고 바로 밑에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입니다. 형벌이 껑충 뛰죠. 정서 동그라미 하시고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다. 이렇게 메모해 놓습니다. 이것도 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 적으려면 양 많죠. 3년에 3천. 자, 오른쪽 갑니다. 223페이지 하단 6번째 직접거래 또는 쌍방대리를 금지하는데 법조문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직접 거래 동그라미 합니까?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쌍방 대리도 동그라미 놓고 역시 옆에다가 3년에 3천만 원 메모합니다. 제목하고 형벌이 눈에 맞아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22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7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인데 바로 밑에 박스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탈세가 뭐죠? 세금을 빼먹는 걸 탈세라 그래요. 세금을 아끼는 건 절세죠. 절세는 해도 돼요.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기 동그라미 하시고 옆에다가 3년에 3천만 원. 양이 많다 그죠? 3년에 3천만 원. 그리고 넘어가서 22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8번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세 동그라미 놓습니다. 시세만 딱 넣으면 밑에 3년에 3천만 원 기록합니다. 9번입니다. 단체를 구성하여 자 단체에 동그라미 놓고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체 딱 보면 옆에다가 자동으로 3년에 3천만 원. 자, 9가지죠. 이제 금지행위가 추가가 되면서 양이 많아졌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교재에서 본 것들을 시험 치는 그날까지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금지행위로서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거 지금 체크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를 겁니다.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를 하게 되면 지금 체크했지만 1년 징역 1천만 원 벌금입니다. 그 다음 정서를 직접 거래 또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3년에 3천이었는데 이번에 법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개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천이 추가됐습니다. 자, 그래서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거 쭉 정리하셨고 끝나고 나면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것도 관리는 할 건데 반드시 금지행위는 이렇게 형벌로서 시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형벌이라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지금도 체크해드렸지만 금 매매 협조라는 4가지 내용에다가 정서 이런 걸 딱 갖다 걸어놓고 자 다음 5가지 금지행위 중 성격이 다른 놈을 찾으시오. 문제 쫙 읽으면서 딱 체크해야 됩니다.
전부 1년에 1000인데 하나는 얼마? 3년에 3000이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형벌로서 공부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 여기도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3000인데 여기 있는 거짓된 언행 이런 관계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금지행위로서 성격이 다른 놈 문제를 읽으시면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출제하는 게 기본 틀입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금지행위는 수업할 때마다 노래를 부릅니다. 완전히.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이고 이렇게 가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거금이 좀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를 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법니다. 이게 마음에 드시지 않는 분은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3년에 3000인데 이번에 도입되기를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000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래 부릅니다. 자, 필기한다고 바쁘신데 한 번만 더 합시다.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금지 행위 하면 노래 제목이 뭘까요?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를 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법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000이 도입이 됐습니다. 자, 이제 노래가 돼 있는 사람들은 그가 뭐였죠? 아까 그 교수께서 했죠. 거짓된 언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제 가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거짓된 언행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길도 안 나는데 내년에 도로 나면 대박이니까 지금 비싼 값에 사라. 이렇게 거짓말로 이거 거래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문제도 출제됐죠.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1억인데 야 이거 2억이야. 이렇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해 놓고 그런데 너에게는 1억 5천에 팔게 사라.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른다? 거짓된 언행입니다. 적발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그 뜻이죠. 자, 두 번째 금이 뭐였죠?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뭐를 초과하면 안 될까요?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이때 초과 금품은 아까도 짚었지만 사례, 정려 어떠한 명목으로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사례가 고맙다고 주는 거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초과 금품을 받다가 적발되면 1년에 1000만 원인데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개공사는 고맙다는 표시로 동향화 1점을 선물로 받고 이렇게 출제됐던 문제예요. 고맙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달 말까지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애들 계약할 때도 다 돼가는데 아직 집을 못 구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이달 말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답답한데 이 개공사한테 의뢰를 하니까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아파트를 소개해 줬습니다. 고맙겠다, 안 고맙겠다? 고맙겠죠. 그래서 고맙다는 표시로 중개보수와 함께 동향화 1점을 선물로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역시 초과 금품이다. 이 말이에요. 고맙다고 사례, 정려 어떠한 명목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향화 받으면 얼마라고요? 1년에 1000인데 서양화는 될까요? 서양화도 안 됩니다.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사례는 그런 거 말고도 정려도 있죠. 자, 개공사가 땅 1000평을 사주는데 땅 1000평을 얼마나 잘 사줬길래 고맙다고 수수료도 주면 걸린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예 땅 100평을 띄줄게 주는 걸 정려라 그래요. 그럼 받으면 세금도 내야 되겠지. 정려세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땅 100평을 1000평을 얼마나 잘 사줬는지 땅 100평 떼줄게 하면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얼른 받아야 됩니다. 머뭇거리다니죠. 얼른 받으면서 뭐 생각합니까?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금지행위는 전부 해야 되는 것들을 못하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중개 현장에서 거짓된 은행 많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당연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업을 하는 데서는 부동산이 이게 딱 1억이라는 가격이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거 2억이니까 너 1억 5천에 사라 하면 사는 사람 기분이라도 좋은 거예요. 당연히 거짓된 은행이 따라올 수 있죠. 근데 적발되면 1년에 1000입니다. 방금 보셨죠? 초과 금품은 더 받는 건 당연히 걸리지만 주는 것도 받으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억짜리 공장을 거래했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공부하겠지만
주택 외인 10억짜리 공장은 수수료를 파는 사람 900, 사는 사람 900, 1,800만 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장 사장님이 우리 공장을 빨리 잘 팔아주면 내가 개인적으로 2천만 원 주겠어. 이러면 계약이 체결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그럴 수는 없사옵니다. 0.9%만 받겠사옵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얼른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자기가 주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것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도덕적인 걸 요구하죠. 그래서 시험 칠 때는 정상적으로 공부하시고 시험이 끝나거든 뭐를 하지 말아더라를 잘 보셔야 돼. 돈 되는 거는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초과 금품도 현장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적발되면 1년에 1,000입니다. 자, 세 번째 아까 체크했지만 매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매업이라는 게 중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아파트가 좋거든. 가격도 괜찮고 멀리 갈 것도 없다. 내가 살게요. 자기가 딱 사요. 그래 놓고 어떤 고객이 아파트 하나 구해주세요 하니까 내 거 사세요. 팔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뭐라 부른다? 매매업이고 매매업을 금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 됩니다.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1년 면회 갈 값이라도 중개해서 받는 수수료보다 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훨씬 낫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은 그런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아주 의미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면 개공사가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 안 하면 뭐를 샀다 팔았다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중개와 매매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중개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에 잘 소개를 해서 뭐 받아라? 수수료 받으라는 법이지 샀다 팔았다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 안 하면 뭐를 샀다 팔았다 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니까요. 샀다 팔았다 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이 법은 중개사법이지 매매법이 아니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런 개념도 잘 정리하시고 그건 그렇고 좋은 물건 있으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말 살살 하셔야 돼. 사야 된다. 이래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걸 다 막아놨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자, 네 번째 협조도 아까 교재 체크하셨죠?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무등록인 줄 알면서 협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그죠? 인기 있는 물건은 원래 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있는 타워 팔레스를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럽니다. 자기가 이사 가고 싶은 모양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물건이 지금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으면 빨리 물건을 구해야 되잖아.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고객이 찾는 물건이 있는데 내가 안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없으니까 다른 데 가보세요. 그럴 일이 아니고 오늘 구해 놓을 테니까 내일 나오세요. 그래야 되지. 그죠? 영업하는 사람은. 자, 그리고 이제 그 손님은 돌아가고 그 빨리 없는 물건을 구하려면 타워 팔레스 가는 게 제일 빨라요. 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겠지만 가가지고 관리소장에게 내가 이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손님이 있는데 아파트 파는 사람을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관리소장은 누가 이사 들어가고 나가고를 잘 알잖아. 그죠? 몇 동 몇 호 사람이 이사 나간다는데 만약에 그 거래가 이루어지면 파는 사람의 수수료는 자기를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합시다 해야 됩니까? 하지 말자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파는 사람 수수료 주더라도 난 사는 것만 받아도 되잖아. 그죠? 타워 팔레스 40억 좀 합니다. 수수료 한 몇천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좋다 하자 이래가지고 그 관리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줘가지고 계약이 체결됐어. 약속대로 파는 사람 수수료는 주고 자기는 사는 사람 수수료 받았겠죠.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죠? 관리소장은 무등록업자인 줄 알고 있잖아. 지금 그죠?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그렇게 협조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에 1,000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전부 다 막아놨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갑니다. 금지 행위로서 첫 번째, 개공사 등에게 적용되는 것. 제목이 뭐라고요?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그때 하면 거짓된 은행 이렇게 이제 시험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1년에 1,000만 원이 마음에 안 드시거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3천인데 이 정서라는 것은 권리 정서를 이야기합니다. 소위 사회에 나가면 딱지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딱지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정서를 정서라고 부르는데 그런 정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교재
정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왔는데 222페이지. 자, 222페이지 중간에 5번에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까? 자, 관계법령에서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라는 것은 주택법 65조와 주택법 시행령 74조에서 양도할선을 금지하고 있는, 자,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정서인 주택상환사채, 입주자 저축정서, 옆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다 찾았습니까? 줄자 껐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증명서 또는 철거 확인서 등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지금 줄을 쭉 끄셨는데 그런 건 절대로 암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을 하나 받을 수 있는 권리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것, 청약, 부금, 통장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3년이면 1순위다, 2년이면 2순위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권리를 주고받는 것을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3년에 3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를 소위 딱지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 무허가 철거 확인서 이런 거 보이시죠? 자, 이 동네 전체를 싹 밀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면 여기 있는 사람이 철거해야 되겠죠? 철거하면 아파트를 받을 권리를 하나 준다니까요. 그거를 소위 뭐라 부른다? 딱지 이렇게 부르고 부동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정서를 사고 팔다가 걸리면 3년에 3천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서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암기하는 게 아니고 권리 정서를 사고 팔다가 적발되면 3년에 3천인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어떤 지역에 아파트 분양하는데 당첨만 되면 로또가 되는 것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피가 뭐 1억이니 1억 5천 오르니 그럴 때 여러분 순진하게 1순위 통장 넣어갖고 한번 신청해 보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근데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지. 되면 로또가 되는 건데 그런데 순진하게 여러분 하나 넣지만 전문가들은 30개씩 넣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많이 넣으면 될 확률이 높잖아. 그죠? 그러니까 청약부금 통장 이런 거를 거래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고. 그죠? 그래서 그런 정서를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3년에 3천이다. 그런 뜻이에요. 정서 체크해 놓습니다. 자, 두 번째, 직접 거래 쌍방 대리를 금지합니다. 그때 직접 거래 쌍방 대리를 금지하는데 이 직접 거래라는 것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가 있고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자, 이게 뭐 한 5억짜리 땅이라고 칩시다. 토지. 근데 갑이 나 이민 가니까 빨리 3억에 팔아주세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급매물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면 개공사는 매수자를 찾아서 중개를 잘해라 라는 법인데 멀리 갈 것도 없다. 내가 살게요. 이렇게 딱 거래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직접 거래를 금지합니다. 직접 거래하는 순간 얼마?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에요. 그건 그렇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5억짜리 땅을 3억에 빨리 팔아주세요 하면 빨리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얼른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5억에 팔면 2억이 남잖아 지금. 그죠? 중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합니다. 현장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사실. 그죠? 그럼 이걸 왜 금지합니까? 굳이 묻는다면 자, 여러분 개공사는 일반인들보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더 빨리 알잖아. 그죠? 그런 정보를 자기 개인의 이익을 mon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형사적으로는 배임죄라 그럽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배임죄라는 게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하는데 배임죄라는 것은 자기 권한이나 직책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보는 것을 배임죄다. 자, 다시 배임죄가 뭐라고요? 자기 권한이나 직책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보는 것을 배임죄랍니다. 굉장히 넓게 처벌하는데 좀 더 쉽게 이 A가 개공사가 아니고 시청의 도시계획과 공무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도시계획과 직원인 A는 일반인들보다 부동산 개발되는 걸 훨씬 많이 알죠. 이쪽에 지하철역 들어온다, 공단이 조성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먼저 알잖아. 그죠? 이런 정보를 알면서 자기가 여기 땅을 구입해 놓고 나중에 지하철역이 들어오거나 공단이 조성되면서 부당한 이익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형사적 처벌 받습니다. 무슨 처벌? 배임죄로서.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걸 인정해 준다면 그럼 도시계획과 지구는 전부 떼돈 벌게요. 정보를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죠? 그래서 자기가 직책과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못 보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이런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이런 땅을 사서 부당한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자기 이름으로 절대로 못해요. 적발되면 형사처벌받기 때문에. 자기 권한이나 직책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못 보도록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공사도 일반인들보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먼저 알고 있는 것을 자기가 못 취하도록 직접 거래를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기나 말기나 여러분들은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3년 면회 갈 값이라도 사야 되겠죠. 그래서 전부 금지행위는 해야 될 걸 다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정상적으로 딱 하고 시험 치고 나시거든. 뒤로 가서 공부해가지고 뭐 하지 말아더라를 자꾸 한번 봐봐요. 돈 되는 건 거기 다 있어요. 근데 면회 갈 준비하고 보셔야 됩니다. 면회 갈 준비. 3년 면회 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많이 이르지 않지만 직접 거래 쌍방대리를 금지하는데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아까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 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라 그랬잖아. 그죠? 지금 직접 거래도 비슷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매매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1년에 1,000, 직접 거래는 3년에 3,000 그렇게 물어들으면 단순하게 대답하면 되는데 어떤 내용이 여기도 될 것 같고 여기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애매하게 만약에 걸리면 반드시 큰 쪽으로 딱 썰어져야 됩니다. 출제자는 이렇게 하면 죄를 작게 받는다를 가르쳐내는 게 아니고 세게 받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왔던 문제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애매하면 큰 쪽으로 딱 기울어 주셔야 됩니다. 좀 걱정되는 것은 확실히 이쪽에 맞는데 괜히 또 큰 쪽으로 와서 틀리지 말고 정확하게 물어들어오면 되잖아요. 매매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데 1년에 1,000, 직접 거래는 3년에 3,000 이러면 되는데 이게 애매하다. 그러면 시험 치는 학생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이거를. 그때는 도저히 찍어야 되겠다면 어디로 찍는다? 큰 쪽으로 탁 엎어져야 돼요. 3년에 3,000인데 사실은 차이가 나겠죠. 어떻게 차이 나는가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매매업은 아까 팔아주세요 하니까 내가 산다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사주세요 하니까 내 거 사세요. 샀다 팔았다가 매매업이면 직접 거래는 의뢰인이 직접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걸 굳이 구분을 한다면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고객이 병원을 지을 만한 터를 하나 구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병원 지을 터가 없어요. 소개를 못하고 있어.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사거리에 공터가 있는데 아 요거 병원 하면 괜찮겠네 이런 걸 발견하겠죠. 그죠? 근데 이 땅 주인은 나한테 팔아달라고 의뢰했다 안 했다? 안 했잖아. 내가 발견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서 야, 이 땅 가격 얼마면 팔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고객이 이런 걸 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 땅을 사가지고 고객한테 소개하면 이거는 뭐다? 매매업이에요. 샀다 팔았다. 근데 직접 거래는 의뢰인이 의뢰가 들어왔어요 지금. 그죠? 약간의 차이가 좀 보이시죠? 그죠? 그 정도 깊게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일단 제목이 중요한데 비슷한 것들이 생긴다니까요. 비슷한 게 생기거든.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라? 큰 쪽으로 기울어져라. 이게 시험 치는 요령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직접 거래 쌍방대리를 금지하는데 투기 딱 들어오면 자동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입만 대면 투기 조장이에요. 그래서 투기 조장에 또 유명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험에 내는 것. 거기 225페이지. 자, 225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별표하시고 개공사가 의뢰인의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줄 것입니다.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내용이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그래서 남지 않아도 투기 조장으로 보겠다라는 유명한 판례인데 이거를 굳이 설명하면 여러분 현장에 가면 이런 거 없겠어요? 지금 이 김포의 매립지를 지금 1억에 구입을 하면 6개월 뒤에 1억 5천에 되팔아 주겠다고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지금 이 땅을 얼마? 지금 1억에 구입하세요. 1억에 구입하면 6개월 뒤에 내가 1억 5천에 되팔아 줄게. 단기간에 이익을 보고 거래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땅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안 사? 다시 정신 차려봐요. 지금 이 땅을 1억에 사세요. 1억에 사면 6개월 뒤에 내가 1억 5천에 되팔아줄게 이런다니까요. 지금 안 사요 하는 분은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전제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6개월 만에 5천만 원 벌기가 안 쉽지. 그죠?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차익을 노리고 거래하는 행위를 투기 조장 행위라고 그래요.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판례는 뭔가 하면 1억에 지금 사면 6개월 뒤에 1억 5천에 팔아주겠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1년이 지나서 8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오히려 손해났다 지금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무슨 행위냐? 이걸 거짓된 은행 갚버리면 1년에 1천만 원으로 가야 돼. 이거 차익이 남지 않더라도 뭘로 본다?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본다라는 판례다 이 말이에요. 차익이 남지 않더라도 투기 조장입니다. 그래야지 법의 정신이 맞죠. 자, 이익이 나면 투기 조장이고, 그럼 이익이 안 나면 거짓된 은행 1년에 1천만 원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애매하게 걸리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거짓된 은행 같기도 하고 투기 조장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애매한데 정확하게 물어들으면 답하면 되고, 애매하다 그럼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라? 큰 쪽으로 엎어져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이것이 지금까지 출제됐던 내력이에요. 자, 그래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까지 했고, 그 다음에 법이 도입되기를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시세 조작하는 거 이런 겁니다. 자, 이게 5억짜리 아파트입니다. 통상 5억으로 거래를 하는데 이거를 5억 5천에 거짓으로 계약을 합니다. 거짓으로 계약서 하나 만들면 되잖아. 그죠? 5억 5천으로 계약하고 뭐 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 5억 5천 올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한 열흘 있다가 다시 6억으로 또 사고 팔았다고 계약서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또 6억으로 신고 들어가겠지. 사업자가 옆에서 딱 보니까 5억짜리 아파트가 5억 5천이 됐다가 6억이 됐다가 막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빨리 6억 2천이라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시세를 조작하는 거예요. 해놓고는 이제 저 이쯤 올라가면 이거 계약이 우리 둘이 해제됐습니다 하고 계약 해제해서 가격만 이만큼 띄워놓는 거예요. 이런 행위 많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세를 조작하다가 적발되면 얼마? 3년에 3천이 도입이 됐다 그 말이에요. 단체를 구성해도 3년에 3천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장에 나가시거든. 단체 이 말을 회원 없어 비회원 없어 이런 말 많이 해요. 중개사무소 들어가실 때 입구에 한번 봐봐요. 뭐라고 적어놨나 하면 회원 없어 이렇게 딱지 붙인 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원끼리만 거래하자. 그것을 단체를 구성한다. 그죠? 이렇게 단체를 구성해서 영업을 하면 불공정 거래가 일어납니다. 불공정 거래라는 말은 우리끼리 그냥 그 협조해서 일하자 이러면 관계없는데 우리 회원이 아닌 다른 회원하고 거래하면 벌금 500만 원 걸자 이렇게 걸면 단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가격을 조작한다고. 그래서 적발되면 얼마? 3년에 3천이고 우리 사회에서는 회원 없어 비회원 없어 이런 말로 많이 돌아요. 실제 적발된 사례도 있고. 그래서 단체를 구성하다가 적발되면 3년에 3천입니다. 자, 길게 전달이 됐는데 금지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입니다. 첫째, 누가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것 하면 노래 제목이 뭐죠?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이고 1년에 1,000만 원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천이 도입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 행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것 하여 여러분들 교재 227페이지 봅니다. 제일 상단 적용 대상자 한번 보세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집값을 담합하고 개공사의 정당한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건절하기 위해서 개공사 등에게 업무 방해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보고 있습니까? 법 33조 2항 금지 행위는 개공사뿐만 아니라 개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주인 등 일반인에게도 금지되는 규정이므로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은 받지 않으나 행정형벌의 대상에만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누구든지는 매도인 매수인을 등록을 취소했다, 업무 정지다 이런 행정처분은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행정처분은 없지만 뭐가 연결돼 있다? 형벌로만 연결돼 있다. 형벌이 3년에 3천이에요. 자, 그러면 33조 2항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것 밑에 내려오면 3번에 박스 제일 밑에 보니까 모두 5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5개를 잘 보면 2개밖에 안 돼요. 자, 박스 1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공사 등에 대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도 동그라미 놓고 앞으로 여러분들 유도 딱 보이시면 옆에다가 3년에 3천이에요. 형벌이 딱 준비되어 있죠. 하나만 더 할까요? 똑같아요. 2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똑같이 나가잖아 봐요. 그 2번의 셋째 줄
유도함으로써 개공사 등에게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핵심 단어 유도 동그라미. 전부 3년에 3천이니까 옆에 연습 삼아 적으세요. 또 3년에 3천.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도만 보면 3년에 3천이에요. 지금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번 읽었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밖에 나가면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파워 센 사람이 누굴까요? 부녀회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주자 대표 이런데 입주자 대표 별로 안 셉니다. 누가 제일 세다고요? 부녀회장님이 제일 세요. 그래서 부녀회장님이 회원들을 거느리고 아파트 단지 앞에 가면 중개사무소 쫙 있죠.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동네 아파트는 통상 5억으로 거래하는 건데 지금부터 5억 5천 미만으로 거래하면 당신은 이 동네에서 일 못하게 하겠어 이럽니다. 부녀회장님 파워가 세기 때문에 전부 개공사들이 찍소리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전부 얼마? 5억 5천으로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동그라미 2번은 또 그거죠. 그렇게 해서 5억 5천으로 팔리면 원래 수수료가 200만 원이지만 우리가 수수료를 500을 해주겠어. 이렇게 유도하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부 다 유도예요. 전부. 3번 봐봐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하여 똑같습니다. 특정 가격 이하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방금 설명했죠. 유도 동그라미. 또 옆에다가 3년에 3천.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사 등의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는 방해가 딱 붙었죠. 방해 동그라미. 정상적으로 5억짜리 아파트인데 5억으로 그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요구한다니까요. 얼마? 전부 6억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해 동그라미. 마지막 5번도 개공사 등에게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도 동그라미 놓고 역시 옆에다가 얼마? 3년에 3천. 자, 그러면 지금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것은 딱 5개나 되지만 똑같잖아요. 유도하거나 뭐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하면 얼마라고 지금 적으셨죠?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의 금지 행위가 도입이 된 겁니다. 자, 이게 답니다. 반드시 출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금지 행위를 공부하실 때는 크게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것, 두 번째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것, 이 두 개부터 잡으시고 개공사 등에 대해서는 방금 진하게 설명했습니다.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이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라는 말이 들어가면 3년에 3천이에요. 두 번째, 누구든지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말이 딱 흘러가면 얼마? 3년에 3천의 금지 행위가 도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한 장 넘기시면 228페이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하는 게 보이시죠? 그죠? 자,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 작년 한 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떴다 이런 거 들으셨죠? 24차례 대책이 나왔는데 지금 25차례 나올 정도가 지금 대책이 계속 나오는데 전부 이 내용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서 작년 말에 도입이 된 거예요. 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인데 제일 밑에 보면 33조 8호 9호라는 거 보이시죠?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두째 줄에 보시면 중간에 시세의 부당한 영향 시세 동그라미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찾았습니까? 단체 동그라미 그리고 오른쪽 올라가면 33조 2항 하여 동그라미 1번에 유도하는 행위 두째 줄 찾았습니까? 유도 동그라미 그리고 4번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정당한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방해 동그라미 자 그러면 지금 책은 요란하게 막 7가지나 쫙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여기 방해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고발하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다 이렇게 도입이 됐다고요. 그래서 금지행위에서 도입됐던 이 7가지 방해 유도를 2가지로 적었지만 이거 5개잖아요. 그 다음 여기 2개 요것들은 고발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들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다 이렇게 정해놨다고. 요란하게 어려울 거 없죠.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는 센터가 도입이 됐습니다. 자, 229페이지 오른쪽 가시면 신고센터 중간에 보면 다음 행위를 수행한다 해서 2번에 한가운데
거래질서 교란에 대한 신고 상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을 하는데 바로 밑에 시험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이런 신고센터 업무는 누가 합니까? 하고 물으면 국토장관은 찾았습니까? 국토장관의 동그라미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인 신고센터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감정원에 위탁합니다. 그까지는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주목합니다. 금지 행위 중에서도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거나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 행위를 누가 관리한다? 국토장관이 관리하는데 국토장관이 다른 일은 안 하고 이런 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요거는 시험용으로 짚는다 이 말이에요. 자, 한국감정원이 올 1월 달부터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 한국감정원 거기다 줄 하나 쫙 긋고 밑에다가 한국부동산원 요래 꽂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위탁한다고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고쳐놓고 자, 거래질서 교란행위 센터 설치 밑에 다 돼 있죠. 하나 더 수정할까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국토장관은 신고센터 업무를 어디 위탁한다고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다시 수정하시고 부동산원 그리고 2번 이때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에 관한 것을 국토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서 관리한다. 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내용은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큰 단원을 하나 정리하셨습니다. 지금 다 정리해서 이렇게 됩니다. 금지 행위는 첫째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행위가 있고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형벌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형벌로서 기억해야 된다. 자, 다시 복습합니다. 1년에 1,000만 원짜리가 뭐죠?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이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000이에요. 두 번째,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거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들어가면 3년에 3,000인데 요 네 가지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한다? 국토장관이 관리하는데 어디 위탁돼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돼 있다까지가 여러분이 체크할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서서히 살을 붙여갈 거예요. 자, 10분 쉬었다가 보수편으로 갑니다. 238페이지 펴놓고 10분 쉬었다가 진행합니다.